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각 나라들은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을까요? 그리고 관세율 적용 후 세계 경제와 한국의 수출길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미국은 동맹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었어요. 이후 일본, EU,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 각각 개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 조건은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어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자율운항 선박과 신조선 기술을 중심으로 한 조선협력이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등 미래 산업 투자입니다.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구매도 포함됐어요. 이 항목은 단기 부담이 적고 상징성이 강합니다. 투자 대상과 금액이 프로젝트 단위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건을 얻었습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일본이 미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투자 패키지로 돈을 어떻게 쓸지와 투자할 곳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이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발표였지만 상당 부분이 미국이 요청한 분야 중심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투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유는 일부 산업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했고 기존 관세 체계는 대부분 유지됐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유럽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50% 관세 또는 쿼터 방식 유지합니다. 이유는 미국에 약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구매 계약도 병행했습니다. 투자 전략은 그린 에너지와 전기차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어 미래 친환경 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과의 규제 조율이 진전되고 있지만 자동차 외 품목의 관세 완화 폭은 제한적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고율 관세 대상국 중 하나로 관세가 25%에서 35%로 상향됐어요.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고 미국은 무역 불균형과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하고 있고 무역 다변화를 위해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무역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약 20%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주로 전자 반도체 부품이 대상이며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대만 산업 구조상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대만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재편 방안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자동차와 농산물을 포함한 주요 수입품에 25% 관세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는 최대 50%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부로 예정된 30% 관세 도입은 90일간 유예되었으며 이는 USMCA 기준 준수 품목에 한해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약 85% 수출 품목은 USMCA 요건을 충족해 기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질적 영향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즉시적인 보복보다는 장기적인 무역 다변화 및 자국 내 생산 확대 전략을 선택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EU는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관세 인하 또는 조건 완화를 얻어냈지만 캐나다, 대만, 멕시코는 높은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투자 구조와 조건이 비교적 명확하고 미래 산업 중심의 협력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고관세국들은 관세 장벽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워 무역 경로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기조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 산업의 리슈어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 비중을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약 18.3%로 193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협상국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투자와 기술 협력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 몇 년간의 선택이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협상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실행과 전략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반면 캐나다, 대만 등 고관세국들은 무역 다변화와 자국 내 생산 확장 전략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은 정치와 경제가 긴밀히 연계되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전쟁은 단순히 세율이나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간 협상은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각국의 미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도래한 지금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 속에서 각 나라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경제는 더 큰 성장 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국제 정세에 발맞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